자기들끼리만 알고 그냥 수면으로 가라앉을 일이었었는데 SNS, 와리, 황한 세상에 영원히 묻혀있을 법한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키워드입니다. 특히 이제 YG라면 사실 한류와 K-팝을 이끌었던 대형 기획사잖아요.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이 커다란 사건에 YG가 분명한 역할이 있지 않느냐. 진짜 2달 동안 머릿속에 YG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YG, 컴퓨터를 보다가도 YG. 안 만나주시니까 가서 계속 나와라. 제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 있죠. 저는 YG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싶어요. 전화 좀 해주세요. 좀 저한테. 저 그렇게 막 무서운 사람 아니거든요. 보시면 귀엽고. 왜 웃으시죠? 이 정도는 왜 끊어? 왜 끊는 거야? 아니 할 말이 많다고. 저는 최근에 YG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2부작에 걸쳐서 보도를 했던 MBC 스트레이트의 고은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스트레이트의 고은상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왜 취재했냐? 2018년 12월 15일 풍리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의심 성폭행 사건이 터집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태국인 밥씨. 그 자리에 동석했던 분이 YGX 대표이사 김모 씨. 성폭행 사건에 왜 YG의 이름이 등장하지? 근데 경찰은 왜 저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지? 이거는 좀 밝혀보고 싶다. 분명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무섭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게 조금이라도 좀 사실 틀리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냥 여성분하고 인터뷰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이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YG의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죠. 강남 유흥업소의 일명 정마담이 업소 여성들을 이끌고 유럽으로 이른바 원정 접대를 다녀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YG 계속 성접대 의혹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하고 섹시하잖아요. 대중들이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 사실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취재를 한 게 아니고 그동안 YG는 왜 이렇게 일부 연예인들은 수사를 잘 피해 나가는 것 같지? 이런 의혹들은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고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힘들어요.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다른 취재에 비해서. 언제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명함은 놓고 가겠습니다. 갖고 가세요. 아니 놓고 가세요. 어쨌든 다시 저희가 가세요. 저희가 연락을 할 거니까. 네, 놓고 가세요. 네, 놓고 가겠습니다. 아니, 갖고 가세요. 가보겠습니다. 그럼. 왜 자기들끼리만 알고 그냥 수면으로 가라앉을 일이었었는데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던 거죠. SNS, 와리, 황하나.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유흥업소 여성들이 그 여행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면서 조로를 만나러 갔던 여행이 강남바닥 화류계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프랑스 남쪽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국가 모나코. 2014년 10월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카지노 앞에서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의 초대로 현지를 찾은 강남 유흥업소의 여성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제 정마담이 유흥업소 여성과 일반인 여성 등 10여 명을 이끌고 직접 모나코로 건너가죠. 에어프랑스 비즈니스를 타고 프랑스로 넘어가요.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는 조로우의 전용기를 이용해서 모나코까지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는 조로우의 전용 헬기를 타고 또 이제 호아요트에 그 마련돼 있던 그 헬기 착륙장으로 내리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로 숙박을 하고 관광하고 쇼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조로의 배에 탔을 때 요트 사진 찍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이 요트가 자신의 것, 조로의 것이라는 건 세상 모두가 알고 있다. 보통 여행을 가면 다 자기 돈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은 오히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가요. 이제 원정 여성 10명의 여성 일행 중에 일부는 분명 그 조로우 일행과 숙소를 같이 썼다는 거죠. 조로우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다. 보통 명품 매장 8시에 닫는데 이만큼 살 테니까 가게 문 열어달라 라고 해서 실제로 가게 문이 열렸고 사실은 이제 말레이시아의 재산이거든요. 일단 디카프리오가 받았던 이제 피카소의 미술품도 다 압류됐죠.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서. 이게 현금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자산들은 대부분 압류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정마담과 유흥업소 여성들이 탔던 2,600억 원짜리 요트 그것도 압류됐어요. 그 조로우가 그때 당시에 돈을 가지고 이 여성들에게 명품들을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사실은 우리 사법당국이 환수해서 말레이시아에 돌려줘야 될 자산들이에요. 업계 용어로 정마담이 여성들에게 돈을 안 준 거를 와리 띈다고 하거든요. 정마담이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그 여성들의 불만이 다시 또 한국에서 다시 한번 강남 바닥을 이제 뒤흔든 거죠. 정마담이 여성들에게 아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라는 친구한테는 돈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성들한테는 절반만 주고 근데 그거를 당시 여성들을 인솔 했던 정마담이 아니라 YG 측이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여행의 배후에 이걸 주선한 것이 바로 YG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강남에 굉장히 고기 맛이 좋기로 유명한 그 라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2층을 통째로 빌렸어요. 거기를. 왜 거기 통째로 빌렸을까? 일행이 8명인데 여성들이 25명이 나와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정마담이 동원한 여성들이었었고 그 자리부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일행들이 그대로 정마담이 운영하던 템프로 업소로 이동한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나왔던 게 싸이하고 양현석 씨였던 거죠. 템프로 룸 안에 전체 조로 일행과 여성들 그리고 양현석 씨, 싸이 씨가 다 함께 어울려서 같이 술을 마신 거죠. 2014년 7월에 일정도였습니다. 그때 갔던 집은 육회가 정말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고 거기 연예인들도 많이 온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양현석 씨, 싸이 씨 가끔 오신다. 솔직히 거기 있던 직원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라는 고깃집이 2015년 말에 이제 가수 승리 씨가 일본인 투자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여성 4명을 불러서 동석시켰던 그 식당이거든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그 정마담의 업소까지 걸어서 신호만 딱 떨어지면 한 2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동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YG에서 원래 잘 그런 방식으로 해오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충분히 갖게 하는 그런 동선이었죠. 당시 일정도 그렇고. 양현석 전 대표나 싸이 씨 모두 정마담 잘 안다. 이게 사업적으로 하다 보면은 술집에 갈 일이 있어서 그래서 뭐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 그것보다 더 각별한 사이긴 하지만 사건을 취하는 데 있어서 황하나 씨가 굉장히 중요했죠. 정말 다 나와요. 그 모든 자리에 황하나 씨가 사실 그 조로우 씨가 그 말했던 것처럼 헐리우드과의 인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원래 뭐 디카프리오가 온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참석한 여성들 중에서는 디카프리오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뭐 실제로는 보면은 디카프리오 안 나온 거 첫날에 한번 봤으면 그 뒤로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나옵니다. 그 황하나 씨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 태국인 밥하고 친구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됐지? 한국에 왔을 때 알게 됐다. 한국에 와서 누구랑 만났지? YG랑 만났다. 황하나 씨가 어떤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됐죠.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 이름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또 술자리에 여성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정마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상됩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이런 놀라움과 자괴감이 동시에 많이 들었어요. 이번 취재에서 굉장히 이게 내가 아는 한국이 맞나? 용기를 내주신 제보자들을 설득하고 이걸 꼭 정말 다루겠다라고 얘기했고 제보자분도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제한된 사람들만 아는 거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가 좀 약간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저희도 우려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받았던 제보 내용과 저희가 추가로 확인했던 내용을 다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고요. 특히 이제 경찰이 그동안에 YG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세간의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고 싶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저에게 알려와서 제가 경찰 조사에 응했고요. 이틀에 걸쳐서 10시간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저는 늘 취재만 했지 조사를 받아본 경우는 없었거든요. 조사를 받는 사람들을 보통 취재를 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취재한 내용들 다 정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취재했던 것들을 경찰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주눅들거나 자꾸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지난 2차 보도 직전에 이제 양현석 전 대표가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문자를 보냈어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곧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경찰 수사를 어떻게 잘 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진술을 하면서 저의 조서를 받았던 형사님들은 지금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말 내사 단계인데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의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혐의 없고 종결된 거를 알고 있지? 누구한테 들은 거지? 또 추가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문제라고 하는데요.
양현택 대표님하고 좀 인터뷰를 부탁드리려고. 맞아요. 사전에 예약. 아니 그 언론 홍보부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렸는데 네. 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좀 얘기 전달이라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일단은 전달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뭐 취재 협조는 뭐 바라진 않습니다. 안 만나주시니까 가서 계속 나와라. 아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느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YG 직원이나 YG 언론 홍보부장님 뭐 전화를 했는데 뭐 받질 않으시고 음성 메시지도 남겨도 뭐 답도 없고 심지어 인스타 아이디까지 확인해가지고 인스타로도 DM을 보냈는데 그것도 제가 진짜 카톡도 안 읽으시는 것도 속상한데 DM도 보냈는데 그것도 씹으시고 그쵸. 그래도 이제 뭐 저희가 끝까지 입장을 들어야 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에 대한 입장도 듣는 것도 저희의 일이거든요. 나는 전혀 답이 없으니까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가면 거의 뭐 99%는 못 만날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갔을 때는 그냥 솔직히 나와라. 어디 벽에 숨어가지고 여기 숨어 있으면 혹시 나올까 싶어 나와라. 아니면 저기 그 좀 갔다가 나온 척하면서 뒤에 가서 숨어서 나와라.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5월 27일 첫 예고가 나갔을 때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진 않으셨고 싸이 씨 같은 경우는 다른 경로로 통해서 그다음에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MBC의 최고위급 간부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담당 기자한테 연락하지 않고 상급자한테 연락하거나 심지어 이제 회사의 최고위급 간부한테 연락을 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뭐 기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당당하지 못하다. 그 뭐 전해 들은 바지만 저를 되게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이제 뭐 양현석 대표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뭐 저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뭐 이제 보통 녹음을 이제 취재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으신 것 같고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기자를 너무 무섭게 보낸 나 그 사람들도 그만큼 뭔가 걸리는 게 많으니까 유도하지 마세요. 양현석 YG 전 대표는 스트레이트의 반론 요구에 이미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제출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은 싸이 역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취재를 시작한 입장에서 솔직히 늘 그래왔는데 이기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취재한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 지난 한 석 달 이 기간은 머릿속에 그 클럽, YG, 버닝썬, 조로우 막 맨날 이거 지금도 계속해서 시달려요. 그런데도 못 놓겠어요. 실체적 진실을 꼭 밝혀내고 싶어요. 끝까지 가고 싶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쉬운 취재가 아니잖아요. 사실 제보를 용기를 내주신 분들의 제보로 만들어졌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 페이지 말고 스트레이트 페이지에 좋아요와 구독을. 일단은 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귀엽고.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쵸?